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 사무과 순서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에 미진 부분 및 개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정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억 6,12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수입은 생활공감 정책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51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자내 1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27억 4,61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33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 사업은 기정액 대비 6,284만 6천 원을 증액한 44억 2,8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 워크숍에 531만 2천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보고회 및 행사 지원에 180만 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1억 1,822만 1천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1,050만 7천 원, 모범 우수 공무원 보상에 4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848만 원, 당직 활동 강화에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90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9만 8천 원을 감액한 5억 1,1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31만 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1,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580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4,7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지원에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 생활공감 정책 활동 지원에 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64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75억 8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총괄에 4억 641만 2천 원,
인력 운영비에 4천만 원, 기본 경비에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서류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세하게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보충 설명 있잖아요. 네네. 뭐 청사 환경관리 예를 들면 피복부에서 신속 집행으로 인한 미밥운영부 추가 반영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충 설명까지 돼 있으면서 되게 그 세심한 거였지만 작은 거였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보충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참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 하나에도 보면서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 두 가지는 질문인데요. 네. 한 가지는 저기 우리 그 자원봉사 있잖아요. 네네. 자원봉사 자치구 예산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다른 거는 사업에 관련돼서 그런다 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더라고요. 이런 서구 같은 경우는 35시간,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35시간. 이렇게 서구, 남구, 광산구는 35시간이고 북구는 25시간인데 동구는 15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사업을 봤을 때 제가 사업 계획서를 한번 달라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적은 사업들이 아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 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 그 다른 분들이 쉴 때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추가 근무 수당이 현격하게 낮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사회단체 보면 그게 그 자료가 우리 설명 사업 계획서 390페이지에 보면 산출 계획에 기타 자본 이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4천만 원을 본예산에 돼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여기 임차료 1,600만 원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던 금액이에요. 근데 이번에 두 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제가 드려야 말을 의원님께서 아까 해주셨는데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하고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초과 근무 시간을 넉넉히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형편상 이제 못 주다가 이번에 10시간 늘려서 25시간으로 주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이제 387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 그 인건비에서 늘어난 것이 초과 근무 시간 10시간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예. 그럼 25시간으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15시간 줬던 것을 10시간 늘려서 주기 위해서 여기 이번 추경에 계상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 390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1,600만 원하고 보증금 4천만 원 감된 거는 뭐냐면요. 그 작년에 그 구 동구청사 건물이 있잖아요. 구 충경동사무소 있는 건물 그게 이제 시 재산이거든요. 시에서 이제
거기를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각해서 이제 무료로 저희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비워주라. 거기서 이제 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번 본회산에 이걸 세워놨었는데 이제 그 매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완전히 확정은 아닌데 이게 좀 지금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매각을 할지 어쩔지.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매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거기서 시에서 시 회계과에서 그 건물을 매각한다는 의사를 다시 하면 또 세울 수도 있지만 당장 올해는 이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그 건물을 못 썼을 때 다른 건물을 임차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감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보면서 되게 저희 구청 직원들도 고생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주지는 못하지만 고생하시는 분들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함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 계장 김효율 계장님은 산수 이동으로 가셨죠? 네네네. 서류가 가시기 전에 작성된 자료입니까? 네네. 네, 좀 수정을 해주셨어야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담당 부서의 계장님이 다 김효율 계장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서 동명이인인가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계획서에. 아마 이걸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발령나기 예. 전에. 그 페이지 381페이지 사업계획서 보면은 이제 우리 맞춤형 복지 포인트, 뭐 직원 문화 탐방 프로그램 지원에서 산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직원 수가 1,081명이고, 이제 건강 검진비는 또 600명이고, 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1,109명입니다. 직원의 수가 상이한 이유가 뭘까요? 그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그 전체 직원에 대한 숫자고요. 건강검진비는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네.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제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현업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이렇게 약간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 정확히 담당자들은 그 숫자를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1,109명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1,081명은 여기는 공무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직원 문화 그러면, 탐방 프로그램은 공무지까지 전체 포함되어 있어서 복지 포인트는 공무직은 없는 거. 네네네. 공무직이 뺀 수가 지금 1,081명인 네.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공무직들은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고 있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383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포상이 나와 있는데요. 네. 되게 고무적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산출 규제가 쭉 나와 있는데 숫자도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9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전파하여 확산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모범 사례가 있었는지 뭐 한두 가지라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모범 공무원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제가 한 명씩 그 받는데 총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3년에 5만 원씩 지원돼 가지고 꽤 그거는 크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에 지금 올라간 것은 이제 구청장 상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5만 원이었던 것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해 가지고 직원들이 시장상 이상은 그 징계를 받을 때 강경되어서 이제 시장상 이상을 받는데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구청장 상은 약간 별로 그렇게 직원들이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상을 조금 더
줌으로 인해서 더 자긍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포상금 금액도 올리고 저희가 가점도 저희가 그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점이 필요한가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당초에는 가점을 조금 더 높이 할 생각이었으나 이제 직원들 의견이 조금 더 상향 당초에는 0.2점을 가점을 주려고 했는데 직원들 의견은 0.1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2년 후부터 가점은 적용되고 이번에 포상 올라간 것은 지금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매우 잘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포상도 하시고 네. 그걸 하는 거는 참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범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모범- 뭐 한두 개라도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는 모범 모르니까요. 사례는 네.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 사업을 많이 직원들이 이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번 예로 들자면 뭐 수소도시 같은 네. 거 공모 사업 굉장히 큰 사업도 있고 그 또 자기 일에 대해서 그 이제 뭐 문화관광가도 굉장히 지금 이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자기 일에 대해서 현격히 공적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범 사례는 그런 예, 거.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다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지만 정말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계시는 여러 기피 부서들이 있는데 네, 그런 네. 부서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386조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가지고 그 중국 월수구하고 축제 때 서로 이렇게 교환 방문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 올해 충장 축제 때 초청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그 월수구에서 네. 정월 대보름경에 광부묘의 축제가 있거든요. 네. 이제 네, 네. 저희가 거기를 가고 네. 그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네. 근데 그때 2월 5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 5일이었는데 그때 중국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국제 정세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네.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할 것 같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 그 광부묘의 축제를. 네, 네, 그리고 이번 충장 축제에도 못 네. 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별로 중국하고 좀 안 좋다 보니까. 때문에, 서로 분위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 또 뭐 내년에도 이제 좀 나아지면은 또 네네. 서로 그러죠. 교류가 예.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예산서에 보면 257쪽에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편성목에 보면은 200만 원이 정액이 돼 있는데 사업은 어떤 사업에 그 정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충장축제 하기 전에 이제 발대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한 1,500명 정도가 충장축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6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겸 충장축제에 대한 설명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네.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야 또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 이제 물품비 지원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죠. 네네. 네. 주로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해요? 코디네이터는 이제 국비 지원으로 하는데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그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2명인데 이제 역할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이제 그 자원봉사 팀 색깔로 이제 자원봉사만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전체 그 축제 때 참여하는 그 자원봉사 인원 수는 한 몇 명 정도? 아까 아까 한 말씀하셨죠? 1,500명 정도. 1,500명. 예, 예. 1,500에서 한 예. 2,000명 되는데 예. 지금 6일 연휴가 음. 앞에 있어버려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네. 직원 모집하기가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하고 예, 예. 좀 예, 예. 가까워서 그러네요. 예. 근데 매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네네네. 넉넉하지는 못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377페이지의 공감마당 공연 사례비 네. 본예산 1회 추경 90만 원씩 증액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0만. 180만 원 편성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팀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예술팀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꼭 국한하지는 않고 나름 퀄리티 있는 팀들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잘 하신다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랑 1차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총 6번 공연을 진행을 하셨죠. 아니 1회 추경 이후에요? 본 예산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1회 추경도 편성이 돼 있어서 네네. 지금까지 총 공연을 몇 번 하셨습니까? 공연은 지금 6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 하셨죠. 네. 6번 중에 우리 동구 지역의 문화예술팀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한 팀이라도? 동구 팀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팀도 와서 공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구에도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팀들도 함께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378페이지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 2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50주년이 올해 들어와서 본 예산 때 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용에 보니까 한 4가지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홈커밍 데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정축제와 연계하고 전일 빌딩 245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동구청 본관에서도 1층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동구청 1층이요? 네. 네네. 여기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이 이 사업의 필요성의 취지와 걸맞게 지금 민선 7기 그리고 지금 민선 8기를 거쳐 가지고 우리 동구가 6대 분야에 4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충장축제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시민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홍보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민선 8기가 행하고 있는 그런 시책 사업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나 그리고 행해왔던 그런 다양한 것들 그런 것도 함께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봅니다. 의회에서 사진은 받아가지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홍보과에서도 홍보과가 좀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지원과랑 그리고 홍보과랑 함께 협력해서 네네, 다양한 협업하고 있습니다. 홍보 기법을 다시 한번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에
이번 2차 추경 때 8,900만 원 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두 번째 문항에 직원 외국어 강좌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이 50만 원 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7월 5일 날 302회 임시회 때 이런 말씀 좀 드렸던 적이 있죠. 그 개개인의 역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 강좌 수강 범위를 넓혀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하고 일어 하고 있죠. 네네. 영어하고 일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 반으로 구성이 되어버리면 격차가 맞지 않습니다.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영어나 일어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좌를 이렇게 하는 것도 후생 복지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이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뭐 고급반 세 개 분야로 나눠서 하든 어떻게 좀 범위를 넓혀야지 한 가지만 딱 국한돼서 해버리면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못 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교육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범위를 넓혀 나가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기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3,74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3,04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억 원, 국시비 보조금 세계 사업 36억 7,272만 4천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37억 5,76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48억 2,03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8,4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18억 3,00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3,1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60만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12억 6,656만 6천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43억 6,546만 8천 원, 청사 주차 빌딩 건립 2,360만 원,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26억 7,272만 4천 원, 공공시설 지원에 2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96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증액 계약 및 지출 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275쪽에서 278쪽입니다. 예산액은 481억 6,36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5,62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55억 326만 4천 원, 인력운영비 동구예술여행센터 3,262만 4천 원, 기본경비 2,0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억 1,50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9,14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박현정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그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니까 우리 회계과 이자 수입이 기정액 대비 7억에서 한 13억 정도 늘어서 20억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억 가량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다른 이제 구청을 보더라도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하기보다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몰라서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금액을 잉여금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금을. 근데 우리 회계과는 아마 우리 김민정 계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잘 통장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자 수입으로도 한 20억 정도 증액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일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420페이지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먼저 420페이지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작은 도서관 SOC 사업 추가 구비가 3억 8천만 원 가량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비고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이제 추가로 뭐 건립을 하겠다,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SOC 사업의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SOC 사업이 참 좀 애매모호한 게 여기 있는 가족센터와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SOC 사업은 이제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 시비에서는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건축비는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만들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 이제 공모 사업 분야가 네. 일단 토지라든가 시설 네.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시설비까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토지는 구비가 확보하고 그다음 시설이냐 시설 운영이냐 이제 그런 부분은 공모 사업의 방침에 따라 아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22페이지 보면 이제 31억 가량이 이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이게 학동과 그리고 동명동 사업비를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거든요. 이 사업비 자체가 뭐 토지에 대한 그런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건물재 그런 관련된 뭐 인건비 상승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명동이 유독 사업비가 높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시설 건축할 때 지하 개발하면은 한 네. 1.5배 정도 더 예산이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규모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명동은 주거지 주차장 지하 2층까지 네. 건립하기 때문에 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4년 11월로 나왔는데 11월까지 준공이 안 되겠죠?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네. 그때까지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행정절차 이행하다가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5년 4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목표는 하여튼 지연되지만 네. 목표는 작게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이제 거기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니까 24년 11월은 목표는 그렇게 잡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것도 표기도 추후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보면
건설 설계가 끝났고 계약 심사 완료됐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들어가서 지금 발주 추진 중에 있나요? 네, 건설사 관리 계획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설계 완료해서 이제 공사 발주를 하고 네. 일단 지금 거기도 너무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단 공사 발주를 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은 네. 공사 중지를 해놓고 이 사업 시행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2달 후에 정도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착공. 알겠습니다. 그 학동 행정복합센터에 우리 작은 도서관 들어가고 우리 인문도시 지향을 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이 또 구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작은 도서관 그 어느 공간보다 멋지게 탈바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보고요. 그 행정복합센터가 이제 학운동 지산 1동 남았죠. 이제 2개의 네. 동이 남았는데 학동도 마찬가지고 동명동도 마찬가지고 학운동 지산 1동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일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무일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고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일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일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80만 9천 원을 증액한 398억 4,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80만 9천 원을 증액한 387억 5,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사업 2단계에 따른 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1,18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2022년 세정종합평가 상사합비를 반영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만 4천 원을 감액한 4억 3,7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분야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조사 대상 증가로 2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합비 분야는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지원, 지방세무일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7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합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3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일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일과 소관 주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일과 소관 주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이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000원 증액한 67억
67억 6,632만 4천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익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1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지방세정 연구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비 50만 원과 자산취득비 491만 3천 원을 반영한 541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이과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하 세무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창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1,73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8,56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45억 8,338만 1천 원, 보존 수입 등 226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7억 4,725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4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고객 중심 민원행정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9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혼인신고 포토전 개선 100만 원, 민원인 위법 행위 피해 의료비 지원에 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정 및 토지행정 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7억 3,425만 3천 원을 증액한 85억 1,4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 추진 수수료 1억 5,087만 2천 원, 조정금 지급 45억 8,338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내 여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3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굉장히 힘드시죠?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4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으로 해서 그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 개선으로 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저번 회기 때, 저번 임시회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혼인신고 포토존 개선이 남았는데 그 제가 어제 방문을 했거든요. 한번 네.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여기 중앙에 비치가 돼 있죠. 네. 여기 보시면요, 위에 테이블 위에 인주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 촬영할 때는 이제 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옆에 뭐 키 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현장을 방문을 해봐서 여기서 누가 사진을 찍을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사업의 혼인 포토존이 2017년부터 네, 시행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네.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8월 말 기준해서 392건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신고를 하셨거든요. 혼인 신고. 그러나 이제 그 빈도는 그 사진 촬영 그런 기념 촬영은 저희가 이제 10회 이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92명이 예, 예. 혼인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회 정도 굉장히 이제 참여율이나 그리고 사진을 포토존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가 포토존 개선으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1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100만 원을 이제 구상을 했으니까 1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계획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늦었다고 보고 지금 계획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기본 틀은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 바탕 배경 화면이 지금 회색으로 컬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글씨 그 문자 같은 그런 부분을 뭐 우리 결혼했어요 뭐 그런 그 저기로 그런 것들을 새겨서 좀 더 화사하게 꽃과 함께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테이블을 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 칸막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칸막이요. 예, 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젊은 혼인 신고를 하러 온 친구들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진 촬영하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많이 탈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네. 사진 촬영할 때만큼이라도 좀 칸막이를 해서 좀 사진 촬영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밑에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이게 저희 슬로건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사진 촬영을 하면서 우리 동구를 알리는데 좋은 홍보 기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동구 마크가 들어가는 걸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포토존 개선할 때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본 네. 예산 세울 때 여기에 디스플레이 같은 걸 하나 들어가 가지고 네. 결혼하신 그 혼인 신고한 그 신랑 신부의 이름 정도는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조명도 있고 하니까 네, 그 네. 밑에 이름도 있고 뭐 하트 모양으로 해서 또 네. 신부 이름도 하면 조금 더 포토존이 더 밝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네. 반영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본 예산 때 한번 반영을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444페이지 지적재 조사 사업 추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47억 가량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현대 기술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종이화된 것을 수치화로 해서 네. 전환해서 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5개의 지구인데 동명뉴딜, 계림, 산수, 지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조정금이라는 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현황 측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받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현 지적에 대해서 줄어들면 우리가 조정금을 받는 네, 네.
형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47억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동명누들과 계림 지금 들어가고 네. 끝났나요? 지금 현재 완료는 됐고요. 완료는 조정금 됐어요?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누들 저희가 계림이 지금 감정 평가가 끝난 상황 아니에요? 예. 끝났죠. 네, 조정금자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는 끝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급하고 그 수령하는 네,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추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산수 1, 산수 2지구로 그 다음에 지산 1지구로 이렇게 네, 넘어가겠네요. 네, 지산 1지구는 네. 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9월 12일 날 시에 사업계획서 냈습니다. 지출하였습니다. 산수 1지구는 경계 결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고요. 네. 또 산수 2지구는 그 추진 절차에 의한 경계 확정 네. 하여서 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동구가 지적 불법 지역 총 그때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 3585필지라고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필지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물론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조정금에 있어서 저희가 드릴 건 빨리 드리고 받을 건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지적재 조사지구를 통해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우리 동구가 좀 활력 있게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제 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43페이지의 사업계획서요. 거기에 저희 민원인 위법행위 피해 의료비 지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90만 원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얼마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2020년 이후에 위법 행위는 없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시에 또 비슷한 뭐 일상이 아니 저희가 근무하면서 다른 타부서나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해서 민원 그 관련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불상사들이 있었더라면 좀 90만 원으로는 좀 예산이 좀 적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혹시 그런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몇 명이 나타나면 그래도 예산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하려고 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은 하반기 90만 원 신규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10명을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 국장님 하실 말씀. 네. 아니요,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가 이제 민원실 타 부서에 있는 이제 세무과가 됐든 각 부서에 있는 민원실 또 이제 교통과에서도 이제 민원실 이렇게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와 있지 않는 부서에 있는 민원 담당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이제 뭐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반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 위법행위 피해도 있으면 그런 데까지 이제 하려고 이제 한 건데 거의 이제 그렇게 크게 막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없어서 소소한 것들은 많이 있고 정말 고질적인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치료나 뭐 이런 걸 할 정도의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서 일단 이제 세우긴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타부서 민원 담당 직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하려고는 이제 했는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없어서 이제 소액으로 세웠는데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계림동하고 충장동이나
그 주민센터나 아니면 직원들 특히 복지파트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거라든지 또 그 저희가 말하는 달방촌 거기 계시는 통장님들 있잖아요. 네. 통장님들이 직간접적인 이런 정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네. 좀 이런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직접 매칭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요즘에 많은 이런 묻지마 범죄, 분노 조절 범죄로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그게 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마을자치과나 이야기해가지고 저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 궁금한 사항이 우리 있어요. 김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현수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적 조사 이후에 그 혹시 이의 제기하고 행정 소송 심판까지 이렇게 접수돼 있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그 지구별로 이게 약간씩 다 틀린데요. 지금 현재 5개 진행 추진 중에 한 5건 정도. 예, 예. 생각보다 적네요. 네, 아직 그 5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조율해가지고 또 네. 해결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네, 행정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적으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이나 뭐, 예, 뭐 민원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지적 제조사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냥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노진성 의원님이나 문선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실 환경 조성하는데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은 참 힘드신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하는데 신경을 최대한도록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무과 순서인데 어떻게 바로 시작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정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1억 3,144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2억 134만 9천 원 대비 6,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증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의정 홍보계 전문 인력 및
속기 보조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7,859만 원 대비 1,490만 원이 증액된 9,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일반 보전금에 원활한 정책 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자 실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604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자산취득비로 PT 보거나 의원님들의 자료 제시를 활용한 회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 소회의실의 모니터 구입으로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입니다. 내년에 추진 예정인 별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고려하여 도배 등 환경정비 예산 1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금액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할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항이 있으시면은 미진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간, 20분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20분간 정의를 해야 되겠죠? 미진 부분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연락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20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미진 부분 없어요? 네. 그러면 미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우리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개수 조정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가요? 또 그러면 예, 박현정 의원입니다. 개수 조정 전에 미진 부분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좀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부 말씀? 예. 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집행부 어느 부서를 아니요, 참석시켜? 전체 다 오시라 해야 돼? 아니요. 오지 않으시더라도 잠시만, 어떤 어차피 방송이 되니까 이번에 이 부서별 산출 예산 사업 계획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에 대한 8자, 5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은 네.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직접 하실랍니까? 아니요, 좀 이번에 직접 좀 하시려면 직접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 위원장님도 하시고 뭐 저도 하고 그러지 그러시랍니까?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개수 조정까지 일단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정해 시간을 가질 필요 없이 네네. 미진 부분하고 개수 조정은 없으니까 정의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박연정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니? 예? 아니 집행부 없어도 되니까 어차피 우리끼리 방송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네,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 계시니까 바로 네. 미진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고 우리 박연정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답니다. 우리 박연정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너무 늘 고생이 많으시고 일선에서 이번 또 추경 2차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일단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선출직 의원이라서 문서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많고요. 또 이해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좀 뭐 집행부가 보기에는 무슨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의원들과 달리 공직자분들은 실제 행정을 집행하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고 훈련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세출 예산 사업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볼 때 단순히 오타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거의 모든 부서가 뭐 오탈자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는 따로 국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 못 들어가지고 전혀 숫자도 안 맞게 나와버린 경우도 많고 뭐 오탈자도 너무 많고 여기 페이지에 있어야 될 게 저기 페이지에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계시지도 않은 저는 동명이인가 했어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들이 서류를 작성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보고는 또 우리 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 마지막 그 검수를 하시는 것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거 사실은 명세서도 보지만 어떤 내용인지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좀 너무 이게 공문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격도 떨어지죠. 우리 공직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부 전반에. 그래서 서로의 어떤 정확도를 더 기해 주시기를,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일 예산 심사로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산 심사는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안건으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시 각별히 신경 써서 오탈자 및 숫자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체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안으로 개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